이런 거 많죠? 몇 번 보셨죠? 처음 보시나요? 제가 여러분 청카바를 한번 입었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청카바를 언제 입어본 줄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 서울에서,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재수할 때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사촌 형님 댁에 놀러 나왔는데 누가 걷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청카바를 한 번도 못 입다가 어느 날 문득 청카바가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옆에 가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온 거예요.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뭐 목욕을 하거나 이발을 하고 하는데요.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옷을 한번 사 입을까요? 네. 한 달이 즐거우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지호님.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돈이 생기면 실은 가난한 사람은 물건 사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죠? 경험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정말 1년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잖아요. 1년이 즐거워집니다. 옷을 한 벌 그냥 샀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49,900원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이걸 한번 멋지게 엣지있게 한번 입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폼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세븐헤비 플러스 1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 플러스 1을 패킹 시스템으로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꼭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모노드라마라고 아시나요? 네, 혼자 막 연기하고 그러는 거 있죠? 그리고 요즘 보면 셀프카 가지고 혼자 막 요리하고 그러면서 혼자 막 주리주리 혼자 자기하고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잡담력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요리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보는 거예요. 이것하고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잡담력이 늘지 않을까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잡담력을 최근에 말씀드리냐면 공석에서 말을 잘하는데 사석에서 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잖아요. 사석에서는 말씀을 잘하는데 공석에서 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석에서 말빨이 강하면 공석에서도 말빨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담력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수다스러움, 그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수다스럽지 않고 뭐라고 하죠? 무뚝뚝한 사람, 네. 무게감이 있는 사람. 남자는 모름지기 입이 무거워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웃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묵직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세상은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 그렇지 않아요. 좀 수다스러움이 있을 때 소통력, 공감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서 하는 비즈니스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수다를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주도적으로 살아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원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손님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네, 막 총무를 맡고요, 봉사부장을 맡고요. 그러면서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역할이 커지고 그리고 존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인사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사이더는 뭐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탓만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평가만 합니다. 여러분 평가단이 되지 마시고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프로액티브, 주도적으로 살아라. 내 삶의 주인공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역할을 찾아서 감당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수다스럽게 말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른 주제 하지 마시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다를 좀 떨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목표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목표를 이미지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고 그 목표를 되뇌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어느덧 달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네, 베스트셀러 책을 내는 것이었고요. 책을 쓰는 것이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 8월 15일 날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성공 에너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가을에 또 행복한 성공인의 처세 소통법 공감이라는 책이 준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2년 전에 50여 편의 시를 써놨거든요. 근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 개발서만 쓸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내 일상을 시로 표현해서 시집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충주의 옹달샘처럼 연수원을 갖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연수원을 하나 가지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100억 이상은 들어가겠죠.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해요. 99억이 좀 부족합니다. 1억은 되는데. 그래서 연수원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연수원이란 공간이 굳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동하는 공간이 강의장이 되고 제가 이동하는 공간이 연수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연수원에 대한 미련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저의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는 책을 쓰는 것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좀 모아지면 조그만 연수원은 갖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연수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은 굳이 대지를 장만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연수원을 질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된다고 하면 조그맣게나마 연수원을 갖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고 또 당선이 되시고 그러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죠? 도와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1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나요, 조지호님? 1 플러스 1은 2도 되고요. 또 수학적으로는 2죠. 1도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1이 될 수 있을까요? 정현상님? 1 플러스 1은 1이다. 사랑학적으로 보면 1이 될 수 있죠. 그죠? 21일 날이 부부의 날 아닙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두 개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으로 물방울 위에 또 물방울 떨어뜨리면 하나, 큰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1 플러스 1은 1이 될 수도 있고요.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도 있어요. 화학적으로 분해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긴 하지만 어디에는 숨어 있겠지만 눈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1 플러스 1은 2보다 크다. 이거 시너지 효과죠. 1 플러스 1은 1보다 작다. 이건 상극 효과죠. 그런데 제가 1 플러스 1은 윈윈이다. 그런 걸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 플러스 1은 윈윈이다.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둘이 만나면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그 다음에 믹스, 콜라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습관이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닫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시켜라. 그럼 이해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경청한 다음에 그 사람의 니즈가 뭔지를 알고 그 니즈에 맞춰서 풀어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팁. 본인이 결정하지 말아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인해 줄 수 있으시죠? 이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고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도권을 넘겨줘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시작.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요, 내가 결정해 줘야 속이 풀린다고요. 후련해진다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에게 결정권을 넘겨줘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 결정권을 넘겨주는 방법은 질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도권을 넘겨주어서 상대가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설득당했다. 이거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결정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방법은 주도권을 넘겨주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라. 그 다음에 심시를 단련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직전에 바로 옆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그래서 몸이 개운해요. 헬스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나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겠거든요. 저는 정말 땀을 흘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물론 더워서 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선풍기 앞에 쓰고 에어컨 앞에 쓸 때도 있어요. 그죠? 저는 요즘에 점심 먹으러 가거나 식사하러 갈 때 일단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더우면 짜증나요. 그런데 일요일 날 제가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킹을 할 때는 땀을 흘릴 것을 각오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땀이 나야 후련해지고 개운해지고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때는 좀 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마음을 단련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 심시를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제가요 최근에 하나의 습관이 생겼는데요. 제가 혼자 못하거든요. 혼숙, 혼밥, 혼주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매일 스피치의 힘 TV 윤치영 박사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늘 30여 년 동안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고요. 늘 24시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4주 정도 혼자 산행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 둘 이상이 가면요.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하는 팔 사이가 없어요. 같이 대화해야 되고 또 페이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게 보이는 거예요. 공짜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도 공짜,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공짜, 그리고요. 개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를 찍었어요. 그래서 혼자 산행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제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민천규님이라고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자전거도 혼자 라이딩 하시고, 그 다음에 산악 등산도 혼자 하세요. 근데 그분이 페북에다가 저한테 꼬리글 달았는데, 진정 당신은 전문 산악인이 되었소라고 저한테 축하 꼬리글을 달아주던데요. 그동안 몰려다니는 것은 이건 전문 산악인이 아닌 거죠. 혼자 산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몸의 소리를 듣고 혼자 사색하고 혼자 힐링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도 혼자 산행을 하려고 하다가
MBN을 들었는데 김창옥하고 이승철이가 대전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맛집이 하나 있는데 유성의 천주 해장국집 옆에 손칼국수집이 있어요. 네, 옥천 손칼국수집. 근데 김치가 한 입을 먹는데 그 김창옥이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매워서 눈물을 흘렸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해준 김치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든 뭔가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겠구나. 옥천 손칼국수집에서 김치 먹었는데 왜 제주에 있는 어머니 생각을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그 옥천 손칼국수집 가서 그 김치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쭈꾸미인가 낙지 볶음이 나오는데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거기다가 칼국수가 나오는데 그 또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고 나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한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가겠다고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어디일까? 대청호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옥천에 있는 무슨 식물 농장인가 그래요. 거길 가려고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놨거든요. 그랬더니요. 거기 갔더니 대청호가 보이고 조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6명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꽉 차는 거 있죠. 텐트만 해요. 교회가. 네, 그 교회 가서 혼자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와서 무슨 기도를 드렸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서로 토론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시면 12시 30분에 이곳에 오시면 여기서 출발해서 옥천에 가서 그 대청호를 조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혼자씩 들어가서 묵상 기도하고 나오셔서 저녁에 이쪽 유성에 있는 옥천 손칼국수집 가서 그 맛있는 김창옥과 이승훈이가 먹었던 손칼국수를 먹으려고 합니다.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맞으시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수다스럽게 이 표현을 해봤어요. 여성들은 수다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25,000 단어를 사용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묵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목젖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용서를 구하셔도 안 된다. 남자는 모름지기 묵직해야 된다. 이런 유교적인 사상 밑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남자는 묵직해요. 그래서 무뚝뚝해요. 요즘은 묵뚝뚝한 사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상해야 돼요. 자상하려면 뭐예요? 아주 조잘스러운 것까지 다 표현하고 또 공감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담력을 키워라. 사석에서 대화하듯 말하는 것을 끌고 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걸 풀어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세상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파시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